테슬라 질주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년 전에는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이 그동안 주도한 시장이었어요. 네. 지난 20년간. 그런데 간밤새도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애플이 이제 성장성이 좀 제한이 돼가면서 애플 뭐한 10, 9부터는 사실은 그게 그 놈이거든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바꾸는 거지. 그런데 혁신이 없었는데 그거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혁신으로 만들어낸 것이 미국의 테슬라였죠. 네. 그래서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1, 2년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이제 기울어지는 사이에 네. 무게 중심이 이제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부터 바뀌었냐 보면은 미국 대통령 TV 토론. TV 토론에 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5%만 앞서도 되는데, 네. 그러면 45대 55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35대 65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퇴임론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장은 조금 마침 엔비디아도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어차피 이 롯데타워 꼭대기층이나 아니면 그 100층이나 101층이나 100층 가본 놈이나 100층 가본 놈 사실 거기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10배 먹었고 20배 먹었으니까 이제 부분 정리한다. 그런데 마침 그런 타이밍에 TV 토론 결과까지 결정적으로 나왔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상반기가 그래가면서 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펀드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저희 전문용어로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타이밍하고도 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무엇보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어떤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 특히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자본도 투자했고, 그리고 실제 근데 여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어떤 본질적인 것이 외에 다른 것에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테슬라의 또 잘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44만 4천 대로 발표가 됐어요. 원래는 한 43만 9천 대 정도. 근데 이제 한 5천 대 정도 더 늘었는데 그거 갖고 1% 늘었다고 해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는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진출한다고 한 거, 네. 그리고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시장이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선행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럽에는 이제 10% 관세 부과하기로 했죠. 네. 중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저기 보면은 요즘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이제 여행 채널 같은 거 잘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보는데, 유럽 여행 채널을 보면은 렌트카를 빌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유럽은 다 거의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다 장악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워낙 저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10%였던 관세를 일단 최대 이제 50% 정도까지. 근데 한 실질적으로는 기업별로는 20%, 30%, 40%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회복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판매량의 회복. 자, 그런데 실제 업황으로 놓고 본다면은 테슬라가 상당히 좀 좋은 거는 아닙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제 약간 좀 검진한 색깔, 이거는 테슬라의 분기 판매량, 인도량입니다. 판매량이라고 하는 인도량인데 실제 이제 딜러로부터 나간 거, 공장에서 출고가 된 거니까 이제 판매량이라고 봐도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44만 대 2분기에 1, 4분기 대비 조금 늘어난 수치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약간 좀 이제 색깔이 약한 거, 요거는 BYD입니다. 여기 지금 이 표가 제가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예, 요거. 표가. 안 그래도 제가 예.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표가 바뀌었는데, 예. 그래도 여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98만 뭐 1260대인 겁니다. 예. BYD가 2분기에. 그러니까 테슬라 대비 거의 2배 정도. 그리고 BYD는 판매량이 이제 대량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 2023년도도 보면 테슬라는 한 140만 대 정도 팔렸는데 BYD는 그보다 훨씬 높은 190만 대. 예전에는 BYD가 테슬라보다 훨씬 작았죠.
근데 지금 성장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제 1, 2년 전부터는 테슬라를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테슬라가 잘 팔려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네. 그러면 BYD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일 상한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테슬라가 이제 2025년도 6월부터 생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레드우드 프로젝트명 MV9X라는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뭐 거창해 보이는데요. 반값 테슬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를 중저가 모델 25,000달러 전후의 가격으로 싸게 해서 이제 중국 차하고 경쟁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참 재미있어요.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국 돈으로 한 거의 1,000조 원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마어마하네요. 떨어져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800조 원 정도. 예전에는 1,300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0조 원 올라와서 1,000조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근데 한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는 미국 내에서 한 13위에서 14위 정도 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토요타 자동차가 1년에 한 1,200만 대 팔려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테슬라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대략 한 4천만 대 정도에서 5천만 대 사이가 되는데요. 테슬라는 겨우 140만 대 팔아요. 많이 팔면 160만 대. 네. 그런데 2등부터 5등까지 다 합쳐도 시가총액이 테슬라만큼 안 돼요. 그럼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는 시가총액이 10% 정도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자율주행. 아, 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엔비디아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누가 선도하느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테슬라의 진정한 나머지 90%에서 80%의 가치다. 네. 그런데 중저가 모델이 그럼 남지 않는데 이거 팔아서 뭐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테슬라를 중저가 모델로 팔고 거기서 매월 뭐 70달러든 80달러든 자율주행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용되는 거를 이렇게 테슬라는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부분, 인공지능이 가장 활용되는 부분의 첫 번째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치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11월 5일 선거일 때까지 갈수록 좀 더 갈수록 테슬라가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그럼 테슬라가 움직이면 야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좀 기대감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산 전기 자동차가 2023년 기준으로 대략 288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최대 180만 대, 이게 한 80% 증가한 수치죠. 그리고 폭스바겐 독일이 99만 대, 전기차 기준이에요. 그리고 샹하이 자동차 90만 대, 지리 자동차 89만 6천 대니까 이제 90만 대, 볼보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여기 56만 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아자동차 합쳐서 56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2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 국제적으로 보면 7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 자동차들이 사실 압도적인 수치를 전 세계 5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중국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 걸 배터리를 갖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국내 2차 전지의 주가 상승이 예전에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초창기, 산업의 초창기 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애플 스마트폰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예전에는 같이 올라갔거든요. 삼성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그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삼성 SDI 주가도 가고 LG 엔솔도 올라가고 그때는 LG 화학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해서 오히려 국내 입장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좀 저희가 다른 패턴 쪽으로 지금 시장은 좀 방향이 잡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오히려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에 오히려 국내에 관련주들이 더 저희가 봤을 때는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대한 주도주의 전략들이 좀 바뀐다는 것을 빨리 간파하고 저희도 주력 종목을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코스피도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혜재님께서 테슬라가 가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점점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 국내 2차 전지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낙수 효과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주의 낙수 효과는 좀 미미하다라고 짚어주셨고 2차 전지주가 좀 태풍 속의 찻잔이라고 느끼는 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IRA 이 법안의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국내 주식에서 그러면 테슬라 주가 상승이 이제 무엇보다 네.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지금 바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예. 주도주 종목군의 바람이 유행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IRA 법안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법안이죠. 네. 그래서 7,500달러를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한국 돈으로 한 8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꽤 큰 금액입니다. 그쵸. 문제는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는 못 받는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배터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값이 똥값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테슬라한테는 좀 치명타였습니다. 테슬라가 받지를 못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IRA 법안을 거의 지금 본인이 폐기하겠다. 그렇죠. 거의 이렇게 이야기해. 축소하겠다라고도 말도 안 하고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봐서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의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IRA 법안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근데 이제 확률이 갈수록 올라가니까 날짜가 갈수록 11월 5일 다가올수록 테슬라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2차 전지한테는 사실 좀 치명타예요, 이게. IRA 법안을 폐지한다는 게. 왜냐하면 배터리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IRA 법안이 폐지되면 중국산 배터리든지 다른 나라 배터리든지 동일한 경제 선상에서 이제 그 차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미국 IRA 법안을 핵심을 보면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그 둘로 나눠져 있어요. 광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 부품에 대한 부분. 이제 완성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제 7,500달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픽업 트럭은 8만 달러 이하, 그러니까 자동차가 8만 달러 이상이 되면 이게 한 그래서 제가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이제 BMW X5 이상급 정도, 6급에서 옵션 다른 거, 요 정도부터는 좀 어렵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도, 벤츠 같은 경우도 E클래스 이상 정도부터는 이제 8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고급 자동차들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잘 받지 못하고요. 테슬라도 고가는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5만 5천 달러 이하만 이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고급 모델이라든가 또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쓴 건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RA 법안이 폐지되면 국내 테슬라가 올라간다. 그러면 테슬라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터리 자체를 CATL 배터리라든가 혹은 파나소닉 배터리 같은 거 우리가 쓰게 되는데 미국 내에서 또 노동조합이 가입이 돼야 돼요. 그 공장에.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자동차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내연기관 자동차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있었고요. 일부 공장이. 근데 포드나 GM은 또 공장 노동조합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공장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혜택에서 테슬라가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IRA 법안이 폐지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경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법안이 폐기가 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치명타라고 볼 수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해소돼 가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세는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테슬라의 그 중저가 모델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터리보다는 오히려 MLCC 파트, 삼성전기, 그리고 무라타, 그리고 한국의
사막 컨덴서 이런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원래는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이제 지금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바뀌고 있죠.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 파트,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PCB 기판, 해성 DS라든가, 왜냐면 자율주행은 신호를 서로 수신호를 그 전파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PCB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도 PCB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자율주행이 스스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읽는다든가.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라이다라든가 레이저라든가 혹은 적외선으로 교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전장 부품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걸 해가면서 자료를 잠깐 조회를 해봤는데, 네. 국내 LG전자 있죠. 네. 어제 실적 나왔잖아요. 예, LG전자가 2023년도에 자동차 전장 부품 수주 금액이 네. 100조 원이었어요. 오. LG전자 매출액이 8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한 이제 10년치, 20년치 받아놓은 건데, 근데 지금 지난 1년이 지난 다음에 네. 지금 수주 금액이 200조 원입니다. 어우, 그러니까 이제 장사 잘하고 있네요. LG전자는 이제 전장 부품 및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네. 그동안의 스마트폰 부품주였는데 이제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으로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네. 근데 삼성전기도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부품 회사였던 회사들이 자동차 전장 부품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탈바꿈하고 있군요. 탈바꿈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근데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슬라 저가 모델 자동차가 나오는 부분이 이걸 또 거기에 맞는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요게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자율주행 뭐 레벨 4나 레벨 5 단계,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아닌 이제 오토 자동으로 그 오토 드라이브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품들의 테스트라든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걸 가능한 지금 회사들이 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것은 이제 레벨 4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 브레이크하고 페달이 없어요. 네. 레벨 5 되면 핸들도 없습니다, 차에. 오. 이제 레벨 이제 그 마지막 6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페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시동 버튼도 없고. 네. 그냥 자율적으로 이제 뭐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게 되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거에 맞는 부품을 그 수준에 맞게 테스트도 하고 제공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만도, 그리고 또 국내에는 LG전자 이런,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MLCC. 네.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또 PCB 기판은 해성 DS. 이러한 종목들이 네.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대량으로 내년도부터 생산되기 준비 전부터 어차피 좀 또 공장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수준에 맞는 게 중국 제품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뭐 국내 업체들이 아마 연말 정도나 빠르면은 가을 정도부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HVDC, 네.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을, 어차피 그것도 테슬라가 다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네. 앨런 머스크가. 네. 앨런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네. 저는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인터뷰 같은 거 주로 이제 자꾸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꿈이 큰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은 다 앞으로 미래가 다 인공지능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뭐를 얘기했냐면, 앞으로 전력이 최소한 5배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오. 그래서 전력난을 겪게 될 것이다. 네, 미래를 내다보셨네요. 예. 지금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가 2년 전이었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네.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 얘기하고, 근데 아, 그걸 먼저 그때 그 말을 내다본, 잘 들었어야 됐는데. 예, 그 오픈 AI를 만든 그 회사를 창립한 게 앨런 머스크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한참 본인의 주가를 띄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가 한 얘기를 짚어보니 우리나라에 딱 종목이 2개밖에 없었어요. LS 일렉하고 현대일렉. 그래서 그때 제가 LS 일렉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 그리고 투자도 하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LG전자, 삼성전기 네.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가을이나 예. 내년 봄 정도 되면 네. 상당히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움직였다. 네. 그럼 우리가 미국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그 단가에. 그랬을 때 그거는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독일과 일본은 가격이 안 맞아요. 한국과 대만, 중국인데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는 거니까 중국 제품을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럼 대만과 한국인데 한국 업체에서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200조 원을 전장 부품을 지금 수주가 쌓여 있어요. 1년 사이에 100조 원이 더 쌓였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2, 3년 뒤에는 어디까지 쌓일지 모르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테슬라를 보고 저희도 그쪽으로 방향을 움직이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삼는 게 네. 저희 북고처의 일부 돈의 물결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맘도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들 여러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 종목군들 중에서 좀 최선호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반기 주도주로서는 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거. 이제 그런 종목 좋죠. 그게 이제 LG전자예요. LG전자요. 더군다나 혹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네. 요즘 여성분들 결혼할 때 네.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 때 생활가전 하면 또 LG전자잖아요. 예, 저희 때만 해도 저 집 좀 사는데 여자분들 네. 시집 올 때 가전제품이 남자는 집을 하고 여자는 가전제품을 해왔는데 잘 사는 집은 뭐를 해왔냐? 네. 집들이 가보면 냉장고가 월플 냉장고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월플 냉장고잖아요. 네. 그게 이번에 공장이 셧다운합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되게 작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우리나라나 중국은 늘어나고 그래 봤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사양 산업인데 한국은 늘어나는 거. 네. LG전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네요. 눌림목도 네. 충분히 받았고 주가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네. 한 25만 원에서 지금 꽤 빠진 상태입니다. 예. 빠졌다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담 없는 네. 그런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